수학의 정석 17장 직선의 방정식의 네 번째 단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점이라는 것은 고정된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이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중요한 건 1번입니다. 그러니까 m이 실수일 때 하나의 실수라고 하면 두 직선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equal 0과 그 다음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equal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길죠. 근데 의미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가려고 m을 곱하는 겁니다. 여기다. 근데 이 m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만 곱할 필요는 없어요. 뒤에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에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두면 이 직선의 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두 직선의 당연히 교점이 있어야 되겠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겠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쪽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2번은 사실은 몰라도 돼요. 원래 1번식을 유도하는 과정인데요. 유도하기 위해서 2번이 필요한 건데요.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 있는 거예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원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개의 문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미지수 h와 k를 이용하는 거예요. 실수일 때 이렇게 앞에도 하나 곱하고 h, 그 다음에 뒤에도 하나 곱합니다. k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때 조건이 있는데요. h와 k는 동시에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0이 아닌, 만약에 h가 0이 아니면 양변을 h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번의 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양변을 h로 나눠주게 되면 그 h분의 k가 되는데 이 h분의 k를 m이라 하면 1번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2번처럼 나타내야 되는 것을 0이 아닌 미지수로 나눠줘서 1번 꼴로 나타내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1번만 알면 돼요.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인 것보다는 한 개인 게 훨씬 더 편하죠. 자, 왜 이게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세 개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방정식은 차례대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방정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만약에 어떤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직선의 그 교점을 x0, y0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의 값에다 x0, y 값에다 y0를 대입하면은 이퀄 0이 성립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ax0 플러스 by0 플러스 e 이퀄 0이 되겠고요. a 프라임 x0 플러스 b 프라임 y0 플러스 c 프라임도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서 h와 k 값에 상관없이에요. 값에 상관없이 앞의 식도 0이고요. 뒤의 식도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0 곱하기 h 더하기 0 곱하기 k가 되다 보니까 0을 만족하는 거예요. 0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x0, y0를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따라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가 0이 아니고 k가 0이다. 또는 뭐 반대로 h가 0이고 k가 0이다 그러면 0이 아닌 수를 양변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k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눠주면 k분의 h가 있는데 이걸 m으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식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만약에 h가 0이 아니면 h로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이 m이라는 것은 앞에 식에 곱해도 되고 사실은 뒤에 식에 곱해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처럼 이번에는 h로 나눠주면 h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h로 나눠주면 h분의 k를 m'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m'으로 쓴 거는 m과 다른 어떤 문자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는 곱해지는 실수가 뒤의 식이 곱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식이 곱하든 뒤에 식이 곱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 m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거를 정리한 게 이제 정석인데요.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서로 만나는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equal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equal 0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점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겠죠. 그죠?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실수 m인 거예요. m의 값에 따라서 직선이 결정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m이 실수일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ax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m을 곱해서 이렇게 0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m을 뒤에다 곱해서 이런 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뭐 굳이 m이 아니면 h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 이 반대 역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 1번인데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렇게 개수의 m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보통 이럴 때는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m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잖아요. 항등식을 줘볼까요? 그러면 m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m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m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우리가 두 직선, 즉 x-y 플러스 이퀄 0, 또 x 플러스 y 플러스 3 이퀄 0,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직선 이 교점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역으로도 직선의 방정식의 꼴을 보고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점은 당연히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여러분 이제 가관법, 대입법을 쓰면 되니까 뭐 중괄호 하고요. x-y 플러스 1 이퀄 0 하나 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3 이퀄 0. 뭐 가관법을 쓰면 좀 더 편하겠네요. 그죠? 도에서 2로 나눠주면 x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리고 y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정석 밑줄 그어야 되겠죠. m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 항상 그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합니다. m의 값에 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관계없이란 말은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앞에 x-y 플러스 1은 0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3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보기 2번을 볼까요? 두 직선이 교점을 지난답니다. 교점과 또 다른 점이 주어졌으니까 뭐 일단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 다음에 1,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m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개의 미지수를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k, 뭐 h, k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래에 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방정식을 세우세요. 이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라는 거예요. 2x-y-1 m을 이제 이번에는 앞에 곱했는데 여러분 뒤에다 곱해도 된다고 그랬죠. x 플러스 y-5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x에다 1, y에다 2를 대입하면 m의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구했더니 m은 마이너스 2더라. 다시 m을 마이너스 2로 대입해서 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x에 관한 식을, xy에 관한 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수는 적게 쓸수록 좋습니다. 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미지수의 개수가 많으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도 본문 설명과 유제의 설명을 좀 나누어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